안녕하세요. 수급무사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하락장 메커니즘에 관련 영상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그런 불안감, 위기 때문에 심리가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심리가 안 좋아져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폭락장이 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의 다우존스 나스닥이 있고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하락한 영향으로 한국 증시는 안 그래도 약한데 같이 엄청난 폭락을 했죠. 거의 5, 6개월치의 상승폭을 다 단 일주일 만에 거의 반납해버렸습니다. 이전 시간에 지수에 대한 설명이나 하락장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생략을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전 시간에서 연결되어서 하락장이 결국은 크게 오고 마지막 후로 갈수록 결국은 이렇게 많이 빠지는 폭은 개인들의 투매, 결국은 심리가 꺾여서 그런 거잖아요. 매수 심리가 꺾여서 그런 건데, 심리가 다운돼서 그런 건데, 그리고 세력도 마찬가지죠. 세력도 보통의 일반적인 세력은 개인 세력이잖아요. 개인들로 잡히는 세력들이잖아요. 역시 이 사람들도 심리가 다운돼서 세력들의 손절 내지 무대응에 의해서 주가가 빠집니다. 종목을 세력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뭔가 불안한 심리가 있으면 개인들이 매도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주는 주체가 없다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력도 비싸게 사서 이렇게 심리가 안 좋은데 돈을 이렇게 올리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상승으로 돈을 쓰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계속 빠지는 가능성이 크고, 그럼 점점점 개인들은 더 무서워지니까 차트가 깨질수록 나중에는 무서우니까 공포에 투매를 해버리면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엔 조금 빠지다가 나중에는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한국장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조금씩 빠졌는데 확 빠져버리죠.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 볼 거는, 그럼 우리가 과연 뭐 개인들이 물론 좋아하는 세력주, 그리고 뭐 테마주, 여기는 이제 실적이 안 좋고 안 받쳐주고 뭐 너무 엄청나게 풍선껌처럼 부풀러 있는 그런 고평가되어 있는 잡주도 많겠죠. 이런 걸 개인들이 좋아하는데 하락장에서 과연 이런 종목들을 건드려 가지고 성산이 있는가? 오늘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락장에서의 매매는 일단 크게 얘기를 드리자면, 하락장에서의 매매는 한 가지는 선제 대응에 있죠. 대응을, 지수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보고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물론 제일 좋았던 거는 큰 하락이 오기 전에 뭐 이런 부분에서 선제 대응을 했으면 더 좋고, 선제 대응을 안 했더라도 하락할 때 당일 주가의 지수를 보고 대응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방 얘기 드렸던 거와 연결되는 종목 선정에 있습니다. 하락장이라고 수익을 못 내는 건 아니에요. 엄청난 폭락장이 와도 결국은 기술적인 반등이 이렇게 오게 돼 있고, 결국은 너무 싸고 좋은 주식은 수급이 들어와서 또 잠시 이게 하락이 회복될 때 같이 반등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반등이 오면 또 밀리겠죠. 이렇게 그 흐름을 먹는 건데, 하락장에서는 물론 상승장의 패턴에서는 처럼 편하게 안일하게 먹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실력이 있고 자기가 종목을 잘 고르면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그 기술적인 반등폭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대응도 있지만 종목 선정을 잘 해야 되겠죠. 대응에 대한 가장 큰 부분은, 지수에 대한 대응은 앞 시간에 얘기를 드렸고요. 물론 뒤에도 이제 부분적인 세부 대응 매일매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개인들이 좋아하는 세력주나 테마주, 소위 잡주들은 우리가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이런 거 많겠죠. 뭐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심리가 빠지고 장이 잠깐 회복해도 이게 잘 안 올라올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거죠. 왜냐면 개인들이나 개인 세력은 여전히 이런, 지금 악재는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런 게 크게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매수 심리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매수세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물론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메이저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외인들도 당연히 대다수의 종목은 투매를 합니다. 투매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하고 차익 실현, 얘들은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 손절로 대응해버리죠. 외인 기관도 손절을 합니다. 대다수의 종목은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도 기업 자체가 되게 메리트가 있고 괜찮은 기업들은 이렇게 하락장이 와서 지수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부분이죠. 결국은 뭐냐면 수급을 체크해야 되는데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더 매집해 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매도가 별로 안 나오는, 매도가 거의 없는 그런 종목들이 찾아보면 소수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수급 매매가 이 하락장에서 어떻게 보면 더 빛이 날 수 있고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유가 이런 이유인데, 개인들은 심리적으로 이미 꺾였기 때문에 개인 세력이나 개인들이 건드는 종목들은 하락이 폭락장에 오면 특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수급을 중심으로 종목을 찾으면 하락장에서도 벌승산이 있겠죠.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매매했던 내역이 한 4-5 종목 되는데 내역을 눌러볼까요? 대충 이 정도부터 매매했죠. 2월 24일 이제 얘는 뺄게요. 세팅을 바꾸겠습니다. 약간. 자, 2월 24일 날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자면 2월 24일이면 여기죠. 첫 번째 충격이 받았던 날인데 아마 무슨 이때가 첫 번째 코로나 때문에 영향 받은 거겠죠, 여기가. 그리고 사실 여기 빠졌을 때는 코로나가 지금처럼 크게 확산될 줄은 모르고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한 번 더 해서 또 이렇게 떨어진 건데, 이 종목은 보세요. 지수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자, 한번 보시죠. 지수는 이렇게 저점을 깨고 왕창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은 생각보다 멀쩡하죠.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하락폭이 나왔을 때도 수급을 파악해보면 외인이든 기관이든 어느 한쪽에서 꾸준히 디펜스가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락했을 때도 디펜스가 꾸준히 나왔고 여기에 상승폭을 역시 기관이나 외인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믿고 여기 24일 날 그리고 하락폭과 차트상으로도 적당한 눌림목 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서 이렇게 매매를 해서 모은 겁니다. 여기서 사서 아침에 팔고 또 25일 날 저희 종가 베팅을 해서 다음날 26일 날 또 팔았고요. 지금 하락장에 특히 매매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주의해야 될 거라고 했었죠. 시장이 보통 하락장에서는 오전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강했다가 반등이 나오면 보통은 여기에 고점이 나오고 오후로 갈수록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밀리는 케이스는 오전에 반등이 나왔으면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우상향 상승으로 가는 때는 그날이 정말로 올려주는 날이고, 보통 이제 내려올 때는 오전에 잠깐 반등이 나오면 오후로 갈수록 다시 밀려서 그걸 다 상승분을 다 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의 오전에 사거나 전날 종가에 사면 다음날 오전에 반등을 줄 때 청산을 합니다.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고요. 지금도 다 그렇게 매매가 되어 있죠. 거의 오전에 다 고점에서 팔고 오전 고점에서 거의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계좌에서 오늘도 사실 크게 미국장이 어제 엄청나게 많이 하락해서 오늘 개파락을 크게 했잖아요. 그래서 봐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였고 다른 계좌에서 하긴 했는데 거의 시가에 베팅을 해서 거의 이렇게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먹었고요. 얘하고 건드렸던 이유는 똑같아요.
그렇게 하락폭을 했지만 수급적인 경우에서 한번 일시적인 하락은 나왔지만 이 자체가 오늘도 추세가 깨지지 않고 눌림목의 자리가 될 수 있는 데다가 항상 여행 기간이 지금 가장 그래도 관심 있고 수급이 안 빠져나가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공략을 한 거고요. 그 두 가지 종목을 오늘 노리고 있었는데 하나는 셀트리온헬스케어였고 하나는 자 항상 언급을 드렸던 여기 원래 넣어놨는데 밀리네요 종목이. 네. 그 다음에 SFA 반도체를 역시 오늘 똑같이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조금 샀다가 팔았고요. 근데 또 다른 계좌에서는 똑같이 사가지고 여기서도 팔기도 했습니다. 이 계좌는 좀 늦게 봐가지고 아침에 그 계좌를 하고 좀 위에서 하는 바람에 그냥 빨리 팔아버린 거고요. 사실 여기서 아침에 시가에서 한번 쫙 밀릴 때 아마 여기 샀던 것 같네요. 사서 여기서 거의 분할 매도를 들어가서 청산을 했고 이제 앞쪽을 보면 역시 똑같아요. 얘도 거의 이런 분위기죠. 여기 24일 날 25일이죠. 25일 날 SFA 반도체를 보면 25일 여기죠. 이날도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거의 여기가 지지선을 처음에 유지해주는 지지대였는데 이날 24일날 깼어요. 하지만 24일을 보면 자 깼는데도 불구하고 자 일단 외국인이 팔면서 깼는데 다음날 25일을 보니까 오전부터 웨이나우 기간이 엄청나게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날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따라 들어갔고 그 흐름을 보고 분할 매수를 해서 여기 높은 자리에서 분할 매도를 한 겁니다. 흐름은 똑같아요. 이 종목도 최근에 수급이 엄청나게 많이 받쳤던 종목이고 뭐 장래적으로 가치가 있고 수급적인 것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수급이 다 빠지지만 수급이 안 빠졌기 때문에 그걸 믿고 매매한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안 빠지고 오히려 들어왔기 때문에 개파락에서 여기 시점을 잡아서 높게 시점에서 팔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한 거고요. 두 종목을 오늘 매매했고 이렇게 오전마하고 오후에는 장이 계속 밀리길래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은 무포입니다. 두 개만 가볍게 더 볼게요. 그리고 또 매매했었던 게 삼성전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언급한 종목들이 본인의 관심 종목이 없거나 하는 분들은 대부분 뭐 세력주나 잡주 마신다는 거예요. 하락장에서는 그런 종목으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설명을 다 드렸고요. 삼성전기도 보면 거의 시점이 비슷한데 장이 오늘 하루 종일 빠질 때는 정말 강한 거만 오줌에 매매하고 그게 아니면 안 하는 게 좋고요. 월요일 한 번 더 밀릴 여지도 있어서 뭐 종가 베팅 할까 말까 하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한 번 밀렸지만 25일이죠 똑같이. 24일. 자 24일입니다. 25일 날 크게 시가 시작하고 이게 쫙 밀렸었어요. 25일 날. 그죠? 밀리는 데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해주고 올라올 때 매도를 해서 이것도 수익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보면 24, 5일. 자, 외국인이 관리를 해주죠. 그런 흐름을 장중에 파악을 해서 매매를 한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후성을 보면 후성도 똑같죠. 20일 여기 있네요. 네. 자, 뭐 24일도 매매를 했었고 24일 약간 낙폭 과대 그런 영향이 있어가지고 낙폭 과대에서 장이 무난했다면 회복을 했을 텐데 갑자기 코로나 그 악재가 더 심해져서 결국은 밀린 거고요. 여기를 밀렸기 때문에 오늘은 건들지 않은 거고 이날 이틀 매매를 한 거죠. 24일도 짧게 단타를 쳤고 25일도 제가 아침에 밀릴 때 사서 올릴 때 이렇게 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괜찮아서 종가 베팅을 했었는데 이런 것도 대형이죠. 이제 대형 영역을 얘기 들면 괜찮아서 종가 베팅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봉이 좋아서. 근데 당일날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26일날 이렇게 오히려 개파락을 했죠. 근데 여기서도 개파락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결국은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단가를 낮춰서 나왔는데 이런 경우도 다 여기서 수급을 믿고
하는 거고요. 24, 25일 날 충분한 수급이 들어왔고 얘들이 팔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반등을 주고 팔 거라는 생각에 여기나 여기서 더 올라갈 줄 알고 이긴 안 팔았지만 어쨌든 뭐 좀 더 기다리니까 다시 회복을 해서 얘들이 팔고 나가면서도 올려서 팔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이라는 게 내가 혹시 갈 듯해도 이런 좋은 수급주를 고르면 밀렸더라도 회복을 시켜주니까 충분히 빠져나올 기회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기본적으로는 하루 장세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맞춰서 매수 타점 자체는 이왕이면 시장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오르거나 아니면 애초에 시장 자체가 시가보다 뭐 위에 놀고 강할 때나 이런 때 이제 매수를 하면 되고요.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빠졌다가 회복할 때 매수를 하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종목 선정이 되고 이런 종목들을 골라야지 하락장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이상한 지금 테마주 이런 거를 골라서 리스크 있게 하거나 아니면 반등도 잘 안 나오고 계속 밀리는데 뭐 지금 얘기 들었던 종목들은 보면 어쨌든 뭐 삼성전기나 후성은 같이 지수처럼 밀리고 있긴 하지만 셀트리온이나 SFA 반도체는 지수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어떤 종목을 골라야지 매매가 잘할지. 다른 후보군도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거를 당일 매매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락장에서 가장 강한 거는 어떻게 보면 메이저들이 수급이 안 빠져나오고 받쳐주는 종목들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드리겠고요. 시간이 길지 않아서 더 상세하게 얘기 못 드리겠네요.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